자, 이제 22쪽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를 봅니다. 자, 개수를 봅시다. 전국토를 특정한 용도에 따라 구분 획정하고 토지용의 일정한 공법상 제한을 차별적으로 가하는 제도로서 여러 가지 지정 목적에 따른 특징이 있겠죠. 자, 여기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배워야 할 제도는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제도를 배웁니다. 자, 이 제도 뜻은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이 용도에 맞게끔 건축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를 정합니다. 그 용도에 맞는 건물만 짓도록 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용도 지역이다 하는 것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토를 대상으로 세 가지 제한 기준인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 기준에 맞게끔 건축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용도지역 제도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이게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토지든 간에 용도지역이 다 지정되어 있고 그 용도지역에서는 법령에 정한 세 가지 기준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맞게끔 건축을 딱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용도지구는 이거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여기는 용도 지역을 보완을 시켜서 건축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보완을 시켜서 건축을 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용도 구역이다 하는 것은 역시 그것도 필요한 일부 지역에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에 맞게끔 건축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용도구역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이라는 제도는 일부 지역 여기에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을 억제를 하는 또는 개발을 촉진시키는 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만 딱 건축을 합니다. 이 기준을 배타적으로 적용시켜서 건축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제도가 용도제도입니다. 다 건축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전국토에 일반적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토지의 용도지역상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법에 정해놨습니다. 이 기준에 맞게끔 건축을 하는 제도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용도지역을 보완시켜서 건축하는 제도고 용도구역은 특수목적상 상당히 지역이나 지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개발을 억제시킬 목적이나 개발을 촉진시킬 이런 목적을 가진 지역에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만 배타적으로 적용시켜서 건축하는 제도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밑에 표를 봅시다. 용도지역은 전국토 거기에 줄을 치시면 되죠. 를 대상으로 용도 중심의 수평적 이용 규제로서 기본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제도인데 여기에는 그 용도 중심이란 말이 있듯이에요. 용도지역상 허용돼 있는 법령에 정해놓은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맞게끔 토지를 건축해서 규제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중복 지정은 안 됩니다. 특정한 토지에 용도지역이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용도지역이 있는데 또 다른 용도지역을 거듭 지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중복 지정 불가 거기에 줄을 쳐서 주의합니다. 자, 17회, 18회, 21회 세 번 물었던 것이 그 중복 지정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느냐 이렇게 묻겠죠. 자, 여기에 일반 상업 지역에 일반 상업 지역이란 용도 지역에 자, 거듭 일반 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하면은 시험이 틀린다. 일반 상업지역이란 기존의 용도지 이미 있는데 여기에 거듭 중복해서 일반 공업지역을 또 지정하면 중복이 돼버리죠. 자,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든 간에 자, 용도지역은 하나밖에 딱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할 수 없다. 그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용도지구는 특정 목적, 그 특정 목적이라는 것이 용도 지역을 보완할 목적입니다. 이 보완할 목적에 따라 국지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국지적이라는 것은 용도 지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일부 지역에 이런 뜻이에요. 일부 지역에 부가적으로 지정해서 자, 입체적으로 이용 규제를 하는데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을 보완하는 보완적 토지 이용 규제 제도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주의할 것은 중복 지정이 얼마든지 됩니다. 그래서 중복 지정 가능. 자, 21회 시험에 물었는데 그 중복 지정 가능이란 말을 이렇게 위로 당겨서 이렇게 쓰면 돼요. 용도 지역이 있는데 용도 지구를 지역과 중복할 수도 있고 보완을 시켜줘야 되니까 또 다른 용도 지역을 거듭 이렇게 여러 개 용도지구를 중복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용도구역 일정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자, 일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자, 이런 거죠. 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즉 개발 억제하는 목적이나 개발 촉진시킬 이런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국지적 자, 이것도 일부 지역에 배타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것은 별도 기준을 정해서 그것만 딱 적용시켜서 건축하는 제도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미정, 세분 지정 불가, 중복 지정 가능 이런 내용들은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시고 이 표에서는 주로 나오는 것이 딱 두 가지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됩니다. 그거 주의하면 되고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용도 지역부터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자, 용도 지역은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자, 거기 줄칩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자, 제한함으로써 그까지만 줄치시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에 도모하기 위해서 그 다음 줄칩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의 결정으로 지정 변경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첫째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지정 변경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정으로 지정 변경이 되는데 잠시 우리가 앞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종류를 잠시 보시면은 자, 교재에 16쪽에 보시면은 16쪽에 보면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개설에 박사의 종류 6가지가 있죠. 그 1번 보세요.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 변경하려면 자, 이 도시군관리계획에 결정이 있어야 지정 변경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지정 변경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용도 지역은 어떤 뜻이냐? 다시 23쪽에 보시면 줄친데 보세요. 건축물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조금 풀어드리면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용도 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자, 세 가지 기준인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지역별 건폐율, 지역별 용적률, 자, 이런 세 가지 제한 기준을 자, 적용을 해서 건축을 하는 제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제한 기준을 가지고 자, 이걸 적용시켜서 건축해 함으로써 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뜻인데, 이런 세 가지 기준은 어디다 정해놨느냐? 법령에 정해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이 용도지역이 지정돼가 있고 이 기준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을 좀 더 풀어 설명은, 여러분이 여기에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갑이다 생각하시고 이 토지에 여러분이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라는 서류를 각 구청이나 군청에 또는 시청에 가면은 발급을 해줍니다. 뭐 가기 싫으면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해당 자 관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출력이 되죠. 자, 이 토지용계획 확인원을 서류를 떼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가 용도지역이 무엇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용도지역에 맞게끔 법령에 정한 이 세 가지, 자, 이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를 넣고 용도를 넣고 이 용도지역상 건폐율이나 용적률 규정명에 맞게끔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축 허가권자가 이걸 보고 적합하다면 허가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토지든 간에 다 그 용도지역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자 건축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 용도지역 제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다 하면은 주거지역에 맞는 용도 주택, 그게 맞는 건폐율 용적률에 맞게끔 건축허가 신청 허가받아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주거지역이 아니고 공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면 용도 주로 공장시설 같은 거죠. 주택은 안 됩니다. 그럼 공장 같은 것에 대해서 용도 정해진 데 있는 그 용도에 맞게끔 건폐율 용적률에 맞게끔 허가 신청해야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용도적 특성에 맞는 이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용도적 제도인데, 이걸 적용할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서로 중복 지정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여기 하나의 토지에는 반드시 자, 한 개의 용도 지역만 지정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거듭 또 다른 용도 지역을 이렇게 중복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런 뜻이다라고 하시면 되고, 자 밑에 자 지정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자 지정권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용도지역은 종류를 자 우리가 봅시다. 용도지역은 종류가 자, 용도지역 종류는 자 전체적으로 크게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렇게 제일 처음에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크게 이 네 덩어리 중에 하나를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에는 또 지역이 되면 도시지역은 또 나눠지죠.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자,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자, 주거지역은 또 나눠져요.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 1, 2, 3종, 준주거지역끼리 나눠지고,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나눠지고,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중공업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녹지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자, 보전 녹지,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여기 있는 관리지역은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보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으로 자, 나눠진다. 자, 이렇게 봅시다. 자, 도시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이 돼요.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 개발, 정비, 관리, 보존 등이 필요한 지역이다. 자, 도시지역은 인구 산업이 밀집되거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 중심으로 이용해야 되는 곳이다 이 뜻이에요. 자,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공업지역, 녹지지역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은 자,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또 나눠지죠. 전용주거지역은 자, 지정 목적이 1종이든 2종이든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라는 말이 있죠. 그 한 군데만 줄치면 됩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자, 단독주택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서울에 고급 단독주택들이 있는 동네에 이정되겠죠. 자, 그럼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옆에다 씁니다. 아파트 X라고 쓰세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아파트 같은 거 못 들어갑니다. 자,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자, 그게 공동주택이란 말에만 동그라미 하시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할 때 지정하는데, 뭐 고급 빌라들이 밀집된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나눠집니다. 층수로 나눠놨어요. 자,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지정 목적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란 말이 다 세 군데 다 있습니다. 한 군데만 줄치면 돼요.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는 것이 일반 주거지역 지정 목적이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4층 이하짜리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할 때 지정하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반적인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독주택이 있는 주거지역. 자,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 옆에 씁니다. 아파트 X라고 썼어요. 아파트 못 들어갑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그게 동그라미 하시고 20층 이하 정도 되는데, 이런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할 때가 2종 일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그게 동그라미 하시고 층수 제한이 없지요. 자, 고층 아파트 같은 것이 여기 들어갑니다. 25층, 30층짜리. 자, 그리고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한 업무 상업기능이 보완되어 있다. 즉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옆에다가 주거 플러스 상업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주로 재래시장 주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용 이 주거지역에서는 시험에 어떤 부분을 묻느냐. 제가 이제 시험 묻는 걸 줄을 치라. 전용에서는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거기에 자, 줄을 치고, 1종이나 2종 전용 구분이 단독이냐 공동주택이냐, 그게 동그라미 했죠. 자, 그런 부분을 묻는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1종 전용은 아파트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고고, 그리고 1, 2, 3종은 층수로 나눴죠. 저층, 중층, 중고층. 자, 그런 걸 묻고, 1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 준주거지역은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거지역 중에 아파트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일종 전용과 일종 일반이다. 그렇게 특히 주의하시고,
자,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심은 아무래도 도심이나 부도심에 지정이 되고 자, 이런 도심, 부도심 지역에 가서 메인 거리 주변은 중심상업, 한 블록 뒤에 들어가면은 대부분 다 일반상업입니다. 유통상업 지역은 도시 내 지역과는 유통기능 증진하기 위해서 주로 큰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자, 아니면 큰 철도역 주변에 지정됩니다. 근린상업은 근린지역, 가까운 이웃지역, 주택가의 조그마한 상가지역을 근린상업지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지역에서 일용 서비스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줄칠 건 없습니다. 그냥 보세요.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은 주로 중하학공업이나 공해성 공업들을 수용하는데 포항에 가면은 자 포철부지, 자 울산에 가면은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이런 부지가 전용공업지역입니다.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제하지 않은 공업 배치 거기 줄치시고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 배치할 때 일반공업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 업무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중공업지역은 자 이런 뜻이에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기능과 상업지역 기능 이 세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에요. 전용공업지역 주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전용공업지역에는 주택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전용공업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전용공업지역 주변에 자 주거생활과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 곳이 중공업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녹지는 보전 녹지, 도시의 자연경관, 환경, 산림, 녹지공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시가지 내 도시 내 시가지에 있는 산 중턱 이상이 자 전부 다 보존 녹지다.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 자 이런 곳은 자 도시 내 논밭 지역을 말하겠죠. 자연 녹지는 도시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줄칩니다. 제한적 개발이 가능하다. 거기 줄치시고 녹지 중에 유일하게 제한적 개발이 되는 곳이 자연 녹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 자 낮은 산지나 구릉지 이런 곳이 대부분 자연 녹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관리 지역 봅시다.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거나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 결국은 이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에 준할 때도 있고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할 때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도시지역이나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사이에 낀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이 관리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자, 관리지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봅시다.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 하나 줄칩니다.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일 때는 자 보전관리를 지정합니다. 생산관리, 농업, 임업, 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줄칩니다.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할 때는 자 생산관리를 지정한다. 자 그다음 계획관리지역은 줄칩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줄치고 그 다음 자연환경 고려해서 줄칩니다. 제한적 이용 개발하는 지역으로서 그까지만 줄치면 됩니다.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계획관리다. 자 그래서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은 결국 도시에 준한다는 뜻이고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한다는 뜻이고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에 준한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농림지역 줄칩니다. 도시지에 속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과 보존산지 거기 줄치면 됩니다. 자 도시에 속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농지가 넓게 펼친 평야지대, 보존산지는 큰 산지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곳에 지정해서 농림업진흥과 산림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지정 목적이 다양하죠. 자연환경 보호할 때도 수자원 자 물에 관한 자원이죠.
음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런 물에 관한 자원을 보존할 때도 지정되고 해안이나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등을 보존할 때도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수산자원, 바다에서 생산되는 각종 어패류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에 주의할 것은 수자원이란 말 동그라미 하고 수산자원이란 말을 동그라미 하세요. 서로 위치가 바뀌면 틀립니다. 수자원을 보존한다 하면 안 돼요. 수자원은 보호 육성하고 수산자원은 보호 육성해야 되고 수자원은 보존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자원과 수산자원을 서로 자리를 뒤바꾸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어 뜻을 묻는 지금 현재 용도적 종류를 쭉 21가지를 봤는데 주로 이 내용을 묻는 문제는 그렇게 자주 노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줄치고 주의하라는 부분 중심으로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도시적은, 주거적은, 전용 1, 2, 일반 1, 2, 3 준해서 6개로 나눠지고 상업지역은 4가지로, 공업지역 3가지, 녹지지역 3가지, 도시지역은 16개로 나눠지죠. 관리지역은 3가지로 나누고 농림자랑경보전지역 하나씩이니까 세부 용도로는 총 21개 용도지역입니다. 이 21개 용도지를 가지고 전국의 토지에 용도지역을 이 21개 중 하나씩은 다 지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용도지역을 지정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지금 지정이 안 됐어요. 미지정이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 용도지역을 지정할 거냐? 자, 첫째, 이 토지에 도시인지 관리인지 농림인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인지부터 넷 중에 하나부터 정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은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해서 지정된다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하고 고시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관리계획을 통해서 도시인지 관리인지 농림인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인지를 정해집니다. 그럼 도시지역으로 정했다. 그럼 도시지역은 또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나눠지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관리계획을 만듭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역시 입안 결정 고시를 하겠죠. 그럼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인지 녹지인지를 정해진다 이 뜻이에요. 관리지역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관리계획으로 만들어서 관리지역 지정하고 보전관리인지 생산관리인지 계획관리인지를 나누기 위해서는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입안결정 고시하면서 하나 지정됩니다. 자, 그럼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중에서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다 합시다. 상업지역은 또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으로 나누어야 되죠. 자, 이 세 분되는 걸 지정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입안 결정 고시를 해서 자, 세 번째 관리계획을 통해서 상업지역 중 중심이 될지 일반이 될지 유통이 될지 근린이 상업이 될지를 정해줍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토지에 이 용도지역이 세분되는 것까지 한 번의 관리계획으로 딱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번거롭지만 거듭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정해줘야 적어도 부정의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나라는 지가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용도지역을 어떻게 지정받느냐에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함부로 지정한다면 그만큼 부정의 문제가 생기니까 자, 피곤하지만은 이렇게 거듭 관리계획을 통해서 지정이 돼요. 도시적 같은 이 세부 용도까지 들어오는 데는 관리계획이 도시적 지정하기 위해서 한 번, 자,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를 정하기 위해서 2번, 그 다음에 세부 용도 정하기 위해서 3번을 만들어야 돼요. 관리적일 때는 관리적 지정하기 위해서 1번, 보존 생산 계획 관리일 때 나누기 위해서 또 2번, 이렇게 관리지역은 2번의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농림이나 자랑행보전지역은 1번 관리계획인 1번만 만들어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가와 딱 연결되어 있어요.
자, 땅값이 비싼 지역은 여기 있는 도시지역들이에요. 도시지역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계획을 3번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땅값이 비싼 곳이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2번 만들고, 땅값이 싼 곳인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1번을 통해서 지정한다. 자,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내려가서 용도지역의 지정 특례를 봅시다. 자, 용도지역의 지정 특례는 어떤 뜻인지부터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려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자, 그 다음에 결정하고 고시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지형도면까지 자 고시를 해줘야 자, 완전하게 용도지역이 하나 지정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도시지역에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러면은 이 먼저 도시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1번 관리계획 입안 결정 고시하고, 그다음 주거지역 지정하기 위해서 2번째 관리계획을 입안 결정 고시하고, 3번째 관리계획을 통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세분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절차를 도시지역 같으면 3번 반복하고, 자, 관리지역은 2번,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1번만 자 해서 지정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하는데, 자, 이렇게 용도지역 지정하는데 이 특례라는 것은 자 첫 번째 특례가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 결정 절차를 생략하는 특례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특례는 여기까지 생략하는 특례입니다. 입안 절차, 결정 절차, 고시 절차까지 생략하는 특례. 자, 그러면은 이 특례는 여기 우리 앞에 보시다시피 3가지 관리계획에 다 적용되느냐?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관리계획에 다 이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도시냐, 관리냐, 농림이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 지정하는 1번 관리계획에만 이 특례 적용됩니다. 그럼 2번이나 3번 관리계획 적용하면 안 돼요. 이 특례 적용되는 관리계획은 도시냐, 관리냐, 농림이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냐는 구분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2번 관리계획,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나눈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나눈다든지, 또 3분되는 이 용도지역으로 나누게 한 3번째 관리계획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만 이 관리계획에만 이 특례들을 적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용도지역 지정 특례라는 옆에다가 자 아니면은 그 밑에 여백에다가 요렇게 씁니다. 써서 그 부분 볼 때는 이런 뜻이다라고 알고 보셔야 빨리 적용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결정 고시 절차를 지역노무 고시까지 해줘야 되는데, 특례상 입안 결정을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1가지, 입안 결정 고시까지 생략되는 특례 2가지. 자, 이런 특례는 이 모든 용도지역 다 지정하는 관리계획, 이 3가지 관리계획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냐, 관리냐, 농림이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냐 구분하는 관리계획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 그렇게 메모를 해야 그 부분 빨리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메모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봅시다.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1번 특례는 공유수면 즉 바다 매립지인데 갈로 안에 그게 줄칩니다. 입안 결정 절차 생략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죠.
첫 번째 특례 위반 결정 절차가 생략되는 특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25쪽에 보시면 자 방갈로 2번에 타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 의제라고 되어 있죠. 자 옆에 줄칩니다. 위반 결정 고시 절차 생략이라고 해놨죠. 그것이 두 번째 특례 위반 결정 고시 절차가 생략되는 특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특례부터 봅시다. 첫 번째 특례는 자 공유수면 매립지에 1번에 자 읽어봅니다. 공유수면 줄칩니다. 바다에만 해당하고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까지 줄치면 돼요. 자 여기서 위반 결정 절차는 생략된다는 뜻이죠. 자 이 경우 관계 특광 특이특도 시장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되죠. 그래서 자 위반 결정 절차만 생략되지 고시는 이제 별도로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럼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그림 나타내 보면은 자 여기에 자 이런 매립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바다고 자 이게 육지입니다. 자 이렇게 매립을 했습니다. 자 매립 목적이 있겠죠. 매립 목적이 공장 용지로 매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웃하는 용도지역이 뭐냐. 이웃하는 용도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이에요. 자 여기 있는 우리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이다. 자 그러면은 일반 공업지역이고 매립 목적은 공장 용지니까 성질이 같겠죠.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럴 때 이 매립지에 대한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자 지정된 것으로 간주해 주라 이 뜻이에요. 단 이럴 때 도시군관리계 위반 결정 절차는 생략을 하고 뭐 특별시장 등이 자 여기에 대해서 고시만 해주라 이 뜻인데 이때 이 이웃하는 용도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으로 바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 특례는 도시냐 관리냐 농림냐 자랑경 보전냐 구분하는 관리계획에만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장 용지는 장차 이적이 공업지역이 되고 일반 공업지역상 성질이 같고 둘 다 도시지역에 속하죠. 자 그래서 도시지역으로서 성질이 같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용도지역인 도시지역까지만 된 것으로 지정된 것으로만 간주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관리계획에 있어서 위반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자 성질상 일반 공업지역도 도시지역에 속하고 공장 용지도 장차 도시지역이 될 것이니까 도시지역까지만 된 것으로 봐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지역은 이제 도시지역까지는 됐어요. 그럼 도시지역까지 됐고 구체적으로 이 지역이 자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 중에서 자 공장 용지니까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이 관리계획 두 번째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자 여기가 전용공업인지 일반공업인지 중공업인지를 정해줘야 돼요. 그럼 일반공업을 하기로 했다면 또 세 번째 관리계획 만들어서 일반공업지역이다라고 자 관리계획 위반결정 고시해줘야 최종적 일반공업지역까지 정립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지역에는 세 가지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했죠. 자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관리계획인 도시지역 지정하기 위한 자 위반결정 절차 생략하고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간주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관리계획은 자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대로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 봅시다.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 내용과 줄칩니다. 다른 경우 및 다음에 줄칩니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는 경우에는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자, 절차 생략이 없다. 즉 특례 적용이 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에 칠판에 봅니다. 이런 경우죠. 자, 이제 이렇게 매립을 했어요. 매립 목적이 있겠죠. 자, 공장 용지로 매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웃하는 용도지역이 예를 들어서 이제 농림지역이다. 자, 그러면은 공장 용지는 장차 도시지역이 돼야 되고, 농림지역은 도시지역과 성질이 다른 경우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다른 경우가 됐습니다. 또 이런 경우 한쪽은 농림지역이고 한쪽은 뭐 도시지역 이렇게 걸칠 수가 있죠.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웃하거나 이렇게 걸친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용도지역은 지금 현재 매립 준공되더라도 미지정이죠. 용도지역이 없는 상태고, 이러한 용도지역이 없을 때에는 자, 구체적으로 첫 번째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도시인지 관리인지 농림인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정하고, 그 도시지역을 정했습니다. 공장용지니까. 그 다음에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인지 상업인지 공업인지 녹지인지를 정해줘야죠. 공장용지니까 공업지역 정했고, 자, 세 번째 공업지역도 전용공업인지 일반공업인지 중공업인지를 정해줘야 되죠. 일반공업을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매립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성질이 둘 이상 이웃 하나 걸친 경우는 특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용도지역을 지금 현재 미정 상태에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자, 세 가지 관리계획을 다 만들어서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 봅시다. 자, 이쪽은 성질이 같았죠. 일반공업지역이고 공장용지니까 도시지역으로서 성질이 같았으니까 도시지역까지는 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지역이 아직은 주거인지 상업인지 공업인 녹지인지 또 공업지역 중에 전용인지 일반인지 중공업지인지가 아직 세분이 안 된 미세분 상태예요. 이 계획들이 두 번의 관리계획이 다 만들어져야 세분되기 때문에 만들어질 때까지 미세분 상태입니다. 이럴 때 건축을 할 수 있느냐를 시험에 잘 묻습니다. 도시적까지만 돼가 있고 구체적으로 세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용도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도시적 중에 가장 행위자니 까다로운 보존녹지에 관한 기준 가지고 최소한만 건축하게 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용도지 관리지역까지만 돼가 있고, 관리지역이 구체적으로 보전관리인지 생산관리인지 계획관리인지가 두 번째 관리계획을 통해서 자,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관리지역으로만 돼가 있고 구체적으로 세분이 안 됐죠. 이럴 때도 건축 가능하느냐 묻습니다. 할 수 있는데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관해서는 보전 관리지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관리지역일 때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 특례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지금 미정 상태죠. 이럴 때 건축할 수 있느냐라고 또 잘 묻습니다. 그럼 여기는 건축물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기준을 어느 지역 기준을 적용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느냐. 자연환경, 자, 보전지역의 기준을 가지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뜻이에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책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30쪽을 봅니다. 30쪽에 보시면은 용도지역 미세분 지정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줄칩니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 즉 미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할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경우에는 용도가 미정된 상태죠. 자, 이게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이래 묻고, 그 건축 제한 기준은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것은 어느 지역 기준이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건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 역시 출제입니다. 도시적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적용할 때는 도시적일 때는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거, 관리지역일 때는 보전 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까지 주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지금 현재 여기 관한 거죠. 이런 특례상 도시까지만 때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관리기를 만들어야 자 미세분되고 세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미세분 상태죠. 자, 도시적까지만 때가 있고 세분이 안 됐을 때는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은 보전관리지역 기준을 보전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리지역일 때는 보전관리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시험에 상당히 자주 묻죠. 보세요. 19회, 21회, 22회, 24회까지 이제 물었어요. 작년 25회 이 부분을 안 물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26회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교재를 25쪽에 자 펴시고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런 뜻입니다. 용도지역은 특정한 토지에 지정할 때 한 용도지역 지정에서 관리계획을 한 번 딱 만들어서 이 세부 용도까지 지정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도시인지 관리, 농림, 자랑형, 보존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한 번 만들어야 되고 도시지역이라면 주거상업, 공업, 녹지, 관리지역이라면 보존, 생산 계획을 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또 세부 용도를 정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은 세 번째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는데 그래서 용도지역은 자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 입안 결정 고시 지정된 고시를 자 거쳐서 용도지역에 대한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되면서 지정되죠. 자, 근데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례는 입안 결정 절차를 생략하는 거. 두 번째 특례는 입안 결정 고시가 생략되는데 첫 번째 특례는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성질상 도시냐, 관리냐, 농림이냐, 자랑형 보존지역이냐 자 이런 것이 성질상 같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공업과 공장용지는 도시적으로서 성질이 같죠. 자, 이럴 때는 이웃하는 용도지역인 도시지역까지만 된 것으로 도시지역의 관한 것을 지정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만 생략되고 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면은 구체적으로 주상 공록 즉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또 공업지역 중 일반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거듭 관리계획은 두 가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례를. 도시적으로만 지정되어 있고 세분이 안 된 상태에서는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잘 묻는다 그랬죠. 이럴 때는 기준을 보존 녹지에 관한 거. 만일 관리적일 때는 보존 관리적 기준을 정해서 건축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공장 용지는 서로 이거는 도시지역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농림지역의 성질을 가지고 서로 맞지 않죠. 다른 경우. 또 두 개 이상 용도지역 이웃하거나 걸쳤을 때는 특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는 용도지역이 미정된 상태고 구체적으로 도간 농자 구분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한 번, 주상 공록을 자 정해주기 위해서 두 번, 또 공업지역 중 전일 일반 준공업지역을 정하기 위해서 세 번의 관리계획 거듭 만들어야 되는데 용도지역이 이렇게 미정 상태에서도 건축을 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그 기준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기준에 따라 건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25쪽에 타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의 이제 자 이거는 입안 결정 고시 절차 생략되는 두 번째 특례죠. 자, 그래서 1번에 줄칩니다.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이 된다. 자, 여러분 시험에 주의할 부분은 그게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그게 특히 주의하시고 이 부분을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어느 도시가 이렇게 해안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해안선을 가진 이 도시가 자 도시다 도시지역.
자, 이런 해안선이 있는 이런 곳에 여기에 큰 해안선이 있는 이곳은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이런 부두를 여기에 건설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뭐 지정하느냐? 항만구역 지정해요. 자, 여기 항만구 지정한다는 것은 큰 부두가 들어온다는 뜻이고, 자, 여기에 조그마한 포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어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에 어항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항구가 조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항만구역, 어항구역 지정된 이 부분, 즉, 요 도시에 연접한 이 공유수면이죠. 이 부분에 큰 부두 시설이 이 앞바다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용도가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유수면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시험 낼 때 어떻게 되느냐?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으로서 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본다면 틀립니다. 자, 반드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여기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주의하십시오. 자, 2번의 줄치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가 지정되면은 장차 공업지역이 되기 때문에 도시지역까지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단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에 조그마한 공장 짓기 위한 단지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볼 수 없어요. 제외한다는 데 줄치고. 자, 그다음 택지개발지구 줄치시고, 택지개발지구는 장차 이 지역이 개발되면 주거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까지 미리 본다는 뜻이고, 전원개발사업구 예정구역 줄치시고, 여기에는 원자력발전소나 하력발전소가 돌아와서 장차 공업지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된 것으로 보고, 갈란에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구역은 제의한다 줄치시고, 자, 수력발전소는 댐 주변에 있죠. 그 댐 주변에는 도시지역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댐이 지진으로 인한 붕괴되면은 많은 인명피해가 되죠. 도시가 수몰되니까. 그래서 댐 주변은 도시적 형성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는 예정구역은 그 다음 줄칩니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에 줄칩니다.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관리지역에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의 고시에서 구분한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까지 줄치고, 자, 그게 관리지역에서라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도 관리지역에서라는 말에 특히 주의를 해서 봅니다. 자, 어떤 뜻인지 자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런 용도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지정하느냐? 자, 이렇게 지정해요. 여기에 A라는 시가 있다, 행정구역이 있으면은 이 시에 시가지가 형성된 여기에 도시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뭐 중심가에는 상업지역, 주변에는 공업지역, 주거지역, 또 도시 간에 있는 산들이 있으면 여기에 녹지지역 이렇게 지정해야 되죠. 그리고 그 한 블록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것이 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자, 이 도시지역, 이 행정구역 경계 부분이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 하나의 시에 특별시든 광역시든 특시든 시, 군지역이든 다 똑같아요. 행정구역 안에 시가지가 형성된 곳은 도시지역, 그걸 에워싸고 있는 곳은 관리지역, 그 밖이 최종적으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그럼 옆에 있는 다른 시와도 이렇게 자 있겠죠. 그럼 도시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농림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행정구역과 행정구역 사이는 경계지역은 결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줄친 특례는 자 이렇습니다. 도시지역을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오는 지역이 이제 그림처럼 그 다음에 이 도시 에워싸고 있는 것이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자 농림지역이고,
그다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옵니다. 농림지역은 어떤 곳이 있냐? 우리나라에 넓게 펼쳐진 평야지대, 이런 곳에 지정되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다 농림지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큰 산지, 이걸 보전산지라 하죠. 이런 것도 농림지역으로. 그다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산지는 보전산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가 넓게 펼쳐진 평야지대 같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곳은 반드시 농림지역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보전산지, 큰 산지도 농림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리지역에 있는 이 농지, 관리지역에 있는 이 산지는 자,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아니에요. 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었는데 만일에 이 관리지역에 있는 이 농지가 농업 생산이 잘 되고 잘 정비됐다면 국가에서 필요하면 어느 날 이걸 농업진흥 지역으로 딱 지정해버리죠. 그러면은 이 농지는 용도지 관리지역이 아니고 밑에 있는 농림지역으로 이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딱 지정하는 순간 관리지역이 아니고 이제 농림지역이 되어버려요. 그럼 도시지역에는 이걸 적용 안 합니다. 관리지역에만 적용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나중에 자격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실 때 주로 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들이 농지 아니면 산지인데 이걸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잘 정비되어 있는 바둑 판면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이런 논을 사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은 비탈면에 얄궂은 밭을 하나 사는 것이 좋겠느냐. 투자 목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낫다는 뜻이죠. 왜냐, 잘 정비되어 있는 이 논을 샀을 때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정해버리면 이제 관리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이 되니까 영원히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땅값이 오르느냐, 오르지도 않죠. 자, 그래서 이런 관리지역의 밭 같은 거 비탈면에 있는 밭을 샀을 때는 그만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고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죠. 반듯한 잘 정된 논을 샀다가는 큰일 나죠. 농림지역 지정되는 순간 영원히 개발되지 않고 투자금 회수도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관리지역의 산지, 보전산지 아닙니다. 자, 이 산지도 어느 날 국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전산지로 딱 지정해버리면 이제 이 산지는 용도지 관리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 하나로 딱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관리지역에서만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지역에 주의하라는 뜻이 이 뜻입니다.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에다 농업진흥지역 딱 지정하면 이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으로 바뀌고, 자, 관리지역에 있는 산지에 보전산지 지정하는 순간 자,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의 산지를 살 때도 산세가 울창하고 산림도 울창하고 산세도 좋고 물도 잘 흐르는 그러한 산지를 샀으면은 자, 보전산지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샀으면 자, 본산 지정되는 순간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버리기 때문에 투자한 투자금이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가서 산지를 살 때도 산세도 별로 볼품 없고 또 산에 나무도 없는 민둥산을 사는 것이 좋은 것이, 그런 산은 보전산지 지정할 이유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갑자기 바뀔 그런 이유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강의 듣는 분 중에 보면은 특히 자, 어디서 전화가 옵니다. 좋은 산지 있다, 좋은 농지 있다, 사두면 돈 된다, 이런 전화들 많이 받죠. 그런 전화 받아가지고 이제 막상 자, 1억이니 2억치 이런 농지나 산지에 투자합니다. 특히 산지 투자를 많이 해요. 농지는 거의 다 안 하는데, 자, 산지를 사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산림청에서 무슨 공문이 하나 날라오더라. 자, 보니까 보전산지 지정에 관한 자, 의견을 듣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산지에 보전산지 지정할 테니까 다 산지 소유자인 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제출해라.
자, 그래서 나는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를 했던데 그래도 딱 지정해버리더라. 자, 결국은 본산 지정되는 순간 이 관리역 산지는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고 거의 영원히 개발이 어렵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3번 내용이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4번은 뭐 특별히 볼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용도지역이 이제 지정됐을 때 우리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자,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마칩니다.